모의고사 2회 하나법인 1번에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나왔고요. 2번은 접대비 조정 명세서, 3번은 세금과 공가, 4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5번은 법인세 해서요. 이 5가지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손 충당금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을지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을지 내역서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인데 그 중에서 대손 충당금의 요 기말 잔액 요 부분 100만 원 보이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기 거 대손 충당금 한도액인데요. 그거는 지난번에는 유보 발생으로 이거 처리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의 대손 충당금 이게 딱 보인다. 그러면 요 부분을 바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냐면 지난번에는 이 충당금 한도 초과로 해놔가지고요. 송금 불산입됐던 거거든요. 지난번 정기에는. 근데 요번에는 단기로 넘어오면서 이거 송금 산입 처리해 주시는 거. 요거는 잊지 말고 꼭 이 100만 원은요. 바로 그냥 바로 가서 처리하셔도 돼요. 지금 이 법인조정 쪽에 오셔갖고 쭉 보시면 대손금 여기 보이시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보이시잖아요. 여기로 딱 들어가시면은 요 부분에 합계 등록 있죠. 여기에서 바로 처리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제 요 자리, 요 10번 자리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일단은 요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 내역서에 나오는 이 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선 전기권은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9월 18일자 외상 매출금하고 9월 29일자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 자, 우리 환빈 오빠. 네? 대손 뜻이 뭐였죠? 대손이요? 네, 대손이 뜻이 뭐예요? 대손 뜻이. 못 받는데.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처리하는 명칭. 채권이라 하면 받을 권리.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못 받게 된 내역이다. 그런 뜻이겠고. 네. 그러면은 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작성이 되는데 맨 처음에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이런 식으로 대손금 조정에 대한 대손 처리 내역 두 건을 원장 조회하셔서 반영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순서 따라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 오셔가지고 날짜부터 쓰겠습니다. 자, 0918 딱 써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해서 바로 그냥 108번 찍으셔도 되고 잘 모르겠어요 하면 2번 톡톡 찍으셔서 찾으시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 써주시면서 여기는 항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제품 매출하고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채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제품 매출 채권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대손 사유 부분은요. 가서 보셔야 돼. 원장을 조회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채권 시효 소멸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원장 조회를 눌러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냥 저는 이렇게 다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108번 찍어주시면서 쭉 9월 18일자 찾아 내려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9월 18일자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써있지요? 자, 그래서 요거를 2번 톡톡 찍으셔서 내막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잘 들어오셨죠? 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1,100만 원 있는데 못 받게 됐대요. 그 중에서 충당금으로다가 980, 나머지는 충당금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대손 상각 비용으로 해서 120 해서 한쪽에다가 메모하셔도 좋고요. 980, 120 해서 전체 1,100만 원입니다. 해서 나오셔가지고 채권 시효 소멸 여기다 써주셔야 되겠죠. 채권 시효 소멸 써주시면서 금액은 1,100만 원.
그 중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자, 얘네들은 기간 같은 거 따지지 않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980만 원. 금방 메모하신 금액 있었죠? 그러면서 쭉 오셔갖고 나머지 송금으로 돼 있는 부분은 대손 상각비 걔네들은 송금으로 120만 원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저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죠? 저기까지. 자, 1,100만 원 중에서 980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가 됐고 나머지 120만 원은 대손 상각비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됐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 다음입니다. 다시금 이제 오셔가지고 엔터 빵빵 때려주셔갖고 이번에는 9월 29일자 자 받으러 오면 되겠습니다. 0929 날짜 틀렸죠? 0929 자, 그런 다음에 110번 받으러 옴 마찬가지죠. 여기도 제품 매출 뭐 대금 이렇게 쓸 걸 그랬어요. 사유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원장 조회 또 눌러주셔가지고 마찬가지로 110번 찍으셔서 9월 29일자 내용을 보시면 뭘로 되어 있나요? 부도로 되어 있죠. 부도. 네. 자,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9월 29일이니까요. 부도는 6개월이 경과돼야 되거든요. 해서 여기 지금 9월 29일이기 때문에 자,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해서 6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6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충당금 그래서 640만 원 처리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대손 사유는 부도고 금액은 640이고 그러면서 충당금 쪽에서 시인으로 찍으시면 안 되고 부인됐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됐다고 처리하셔야 돼요. 날짜가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부인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요번에 대손 충당금에서 부인됐다. 자, 여기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끝났습니다. 1번 이 대손금 조정 이 부분 작성됐고 상단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지금 대손 충당금 채권 잔액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108번부터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부터 입력을 하시면은 원장에 있던 108번 외상 매출금 잔액이 끌어와져요. 그러면서 자, 지금 일단 넘어오시고 여기도 110번 넣어주시면서 두 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채권들이 다 원장에 있던 잔액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됐던 누계 부분 요거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방금 아래쪽에 보시면 110번 받으러 온 거 있었잖아요. 640만 원 부인됐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64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은 부인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넣고 받으러 온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때 입력을 하실 때는 단기 거 부인된 거에다가 혹시 이 자료 중에 정기 것 중에서도 대손 충당금 부인된 게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요. 대손금 이렇게 부인된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같이 더해 주셔서 넣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문장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640만 원만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처음에 이 채권 잔액 장부 금액이 요거였었어요. 그랬는데 640만 원이 보태져 가지고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커졌어요. 채권 잔액 부분이. 그래서 요만큼 부인됐기 때문에 요 금액이 상단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금액 중에 1%를 계산해 갖고 한도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도 금액이. 자, 이렇게 대손 충당금 한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 네. 네. 혹시 이 과정 가운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요. 기본적인 부분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요 채권 시효 소멸, 파산, 부도 이런 세 가지 대충 보시면 세 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해갖고 대손금 나오는데 그 중에 부도 같은 경우는 꼭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럼 부인 쪽으로 넣으시면 된다는 거. 금방 설명했죠, 앞에서.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6개월이 경과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넣으셔야 되느냐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 640만 원 이게 6개월 기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시인액 쪽에다가 넣으셔야 되겠죠. 여기다 640. 그쵸? 근데 그 중에 보시면은 만약에 요 부분 비만금액 칸에다가 1,000원 있죠. 1,000원.
1,000원은 부인액 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를 다 여기다 640 넣지 마시고요. 1,000원만큼은 기간 6개월 경과됐을 때 여기다가 639만 9천 원 이렇게 넣으시고 1,000원은 부인액 쪽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다 이쪽 시인액 쪽에 넣으면은 나중에 이거 보면은 이 부도 비망 금액이라 그래서 1,000원이 있어야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부도였을 때는 비망 금액에다 1,000원을 꼭 남겨놓고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가 1,000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나중에 여기 금액 추가적으로 넣으실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 1,000원을 써주셔야 돼. 부인됐던 금액 아까 1,000원 여기다 써놨다면 그 1,000원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그런 일 네. 있었으면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충당금까지 저기 해서 한도까지 잘 계산이 됐으면은 요 부분 단기 계상액과 보충액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잔액 조회로 하시는 게 편해요. 자, 아래쪽에 내용을 보셨을 때는 원장 조회가 편하지만은 요 부분을 보실 때는 잔액 조회. 그래서 바로 기계적인 동작으로 잔액 조회 오셔가지고 지금 대손 충당금은 108번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109번하고 110번 바드러움에 대한 충당금 111번하고 두 개이기 때문에 108 여기는 111번 이렇게 써 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요 기초잔액입니다. 요 충당금 두 개 있죠. 외상매출금 거하고 바드러움 얘네 두 개를 얼른 메모를 하셔가지고 두 개 합계를 딱 내서 기초잔액 금액을 넣어 놓으시고요. 한쪽에다가 작업을 해 놓으셔야지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여기다 쓰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기 증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있죠. 요 두 개를 얼른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단기 계상액. 이게 바로 단기 증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액을 쓰셔야 되는데 보충액 계산 방법은 그냥 쉽게 하세요. 여기 있던 기말 잔액 있죠. 요거하고 기말 잔액이 개거든요. 개. 그래서 개를 딱 넣어주시면 단기 증가 금액하고 요 개 금액이 항상 많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이 많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이거 빼시면 보충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지난번 메모되어 있던 걸로 바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단기 증가 5718780 더하기 1736000 해서 보니까 여기가요 745만 4천 780원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개 부분은 또 더해갖고 보시면은 개 부분이 805만 4,780원 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하고 있는 금액이 여러분들도 화면 잠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개 더한 거 화면상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낫겠죠? 5718780 그 다음에 2336 자 해갖고 8054780이 이 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금방 빼기 7454780 빼보시면은 60만원 부분이 바로 보충금액이다. 자, 이렇게 딱 구해주시면 보충금액 엔터 때리자마자 밑에 쪽 12번 칸에도 이렇게 반영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앞에 기초잔액 부분은 또 들어가서 보셔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제가 아까 금방 980만 원하고 해서 1680만 원. 이 기초가 어디 기초인지 아시죠? 자, 여기 자꾸 보시면 이 두 개 더한 거요. 이 두 개 더한 거 1680만 원 이 부분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 부인 부분은 앞전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100만 원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써주십니다. 자, 벌써 얘는 지금 끝났어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는 이 회계 쪽에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갖고 12월 31일 날 1% 설정해가지고 내 장부에 있던 기억을 해보시면은 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셔갖고 12월 31일 찍어서 외상매출금의 1% 계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있었죠. 네. 그러면 그 금액에서 1%가 여기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던 대손 충당금 있던 거 이거에서 나머지 뺀 나머지만 보충했던 거죠. 네. 근데 세법에서는 이거 있죠. 여기 있던 거 대손 충당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처리한다? 요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는 보충법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처리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그냥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해버리거든요. 지난번에 이미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준이 안 맞아요. 다시 회계는 보충법으로, 세법에서는 총액법으로 해가지고 금방 총액법이라는 것은 방금 보셨던 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지 않고 다 손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요. 이렇게 작성하신 거 합계 등록을 딱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한도 초과액 해가지고 우리 한도 초과된 부분 보이시죠? 요만큼 요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겠다. 세법에서는 인정 안 해준다. 아까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변에 남아있던 그 잔액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기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 딱 써가지고 2795390 해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유보 발생으로 일단 처리해 주셨다가 자 이제 다음 기수가 넘어가면은 유보 감소로 송금 산입 처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요거하고 마찬가지 요거 요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 대손금 부인됐던 거 아까 보였잖아요. 여기 640만 원 이것에 대해서도 이쪽에다가 바로 대손금 부인액 처리 640만큼 처리해 주시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대손금 부인액도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고요. 정기 거는 정기 금방 100만 원 보였던 거 요 과다 환입 요 부분도 전기 해서 여기도 전기 대손 충당금 밑에 있던 거하고 이게 똑같이 뭐 이렇게 밑에 있던 거하고 과다 환입액 이렇게 쓰시면은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 대손 충당금 이런 말들을 써주시는 게 수월해요. 그런 것들 써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요 세무 조정 항목이 나온 거죠. 어때? 여전히 어렵죠? 네. 자, 해서 이런 내용으로다가 저장 한번 해주시겠고요. 네. 충당금 부분. 두 번째로 접대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저장해 주시겠고. 접대비는 상단 이쪽에 보시면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에서 여기서 이 작성됐던 이 금액이 바로 접대비 쪽으로 수익금액 쪽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안 댄 상황에서는 2096 이 금액이 접대비 쪽에 들어가서 나중에 새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바로 이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은 만약에 요 문제 속에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에서 수정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금액이 고쳐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쪽에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새로 불러오기 찍으시면요 반영이 안 돼요. 우리가 메모해갖고 온 금액으로 수기로 다시 작성을 해야 돼.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접대비가 나왔을 때 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같이 세트로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자, 이 금액이 틀어져 버리면은 잘못 조정해갖고 이게 틀리면 접대비도 틀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잘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요 수정된 금액을 알려줘요. 우리더러.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쪽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여기입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조사비 등 이런 식으로 문화접대비 적요 있죠. 적요 부분을 반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1번 부분에는 요 부분을 반영을 하셔야 돼서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경조사비 등 설정. 자, 들어오신 상태에서 보시면 문화접대비는 적요번호 8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은 신용카드 미사용 부분하고 문화접대비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사용 부분은 이미 적요가 들어가져 있고 지금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분 여기 자리에다가 8번
이렇게 8번, 여기도 8번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작업의 순서가 이거부터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수익금액 명세서 요거 새로 불러오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됐죠? 대답이 없어가지고 못 나간다. 네. 네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수익금액란에 특수관계인 거래 금액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2천 이렇게 딱 써주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2천만 원 빠져요. 이렇게 일반 수익금액에서 이 부분은 뒤쪽 갑지에 가서 보시면은 한도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3,600만 원 중소기업 기본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으로 수익금액 가지고 계산 한번 하고요. 그래서 만분의 30% 계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익금액 계산해서 이 차이 나는 금액이 바로 요 아까 보셨던 그 차이 나는 금액 6,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아까 요 특관자 관련해 가지고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 계산하려고 나눠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넣었으면은 이제 항목 중에서 뭐 광고 선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 접대비가 들어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별다른 그런 내막은 없었고요. 다만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8월 11일 날짜 거 증빙 불비분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항상 6번 항목에 보시면 6번 항목 중에 접대비 사적 사용 경비하고 사적이면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 말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증빙 불비. 증빙이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러한 것들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접대비의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안 쓴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은 원장을 조회를 얼른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판이라고 써졌잖아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뜻하는 거니까 오셔서 813번 이렇게 찍으시고 날짜도 정확히 알려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찾으러 안 가셔도 돼요. 그냥 8월 11일 날짜 딱 찍으셔서 요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은 200만 원짜리가 하나 보이시죠? 그랬는데 적요가 4번이라는 뜻은요. 눌러보시면 적요 4번이라는 뜻은 뭐냐. 거래처 접대비 지급했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즉 신용카드가 아니란 뜻이기 때문에 증빙 불비인 것이지요.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을 잘 보시면 여기를 잘 보시면 1번으로 돼 있어요. 코드가 1번. 이렇게 1번으로 돼 있는 애들이 멀쩡한 애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8번도 이제 문화접대비가 간혹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4번은 다 문제 있는 애들이에요. 자, 해서 나오셔가지고 이 접대비 사적 경비가 얼마다? 여기다가 200. 방금 보신 금액 200이잖아요. 200을 딱 쓰시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자, 이런 식으로 접대비 해당 금액이 빼가지고 나옵니다. 이만큼이. 그래서 항상 접대비 조정은 얘가 1번이에요. 항상 접대비 조정은 얘가 1번이다. 방금 우리가 보셨던 대손충당금에서는 요 기말잔액 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요게 1번이었듯이 얘도 정해져 있어요. 접대비도 제일 먼저 이게 지금 가서 보시면은 갑지에 딱 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금액 중에서 합계 등록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개인사 경비 사용해갖고 200만 원 이거는 지금 조정하셔야 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 더 가볼 건데 이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서 200을 뺐을 때요. 맨 밑에 하단에 16번 있죠? 16번. 이 16번 자리가 여기에 여기. 이 16번 자리에서 여기 있던 200만 원을 빼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5,645만 1,8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6번 금액에서 상단 위쪽에 금방 200만 원을 빼주시는데 자 이게 조금 헷갈려. 어떻게 헷갈리느냐면 자 보시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15번하고 16번이 있는데 16번에서는요. 방금 6번에 들어있던 금액 6번에 뭘 썼는데요. 증빙 불비라고 해서 금방 200만 원 쓰셨죠? 네. 그거 하고 혹시라도 사적 경비라고 해서 요 대표 거 사적 경비가 들어 있었으면은
그 두 개가 합쳐질 거거든. 6번 칸에. 그랬을 때 이 두 금액 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두 금액 더해진 거를 다 빼야 돼. 16번에서는. 16번에서는 그냥 무조건 6번 금액 다 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15번에서는요. 바로 위에 15번이 있어요. 이렇게 15번이 있는데 이때 15번에서는 뭘 빼셔야 되느냐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만 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15번에서는 뭘 뺀다?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을 빼시는 거고 16번은 신용카드 미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사적 경비까지 다 빼셔야 돼요.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200만 원. 그 200만 원이 무슨 내용이었다? 증빙 불비였잖아요. 증빙을 받았다 안 받았다? 증빙을 불비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신용카드 미사용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저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8만 2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단 위하고 똑같잖아요. 금액 200만 빼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200만 빼시면 되니까 똑같아요. 금액 그냥 위에 거 쓸게요. 54451 850 이렇게 딱 써주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자, 이 금액에 따라서 밑에 숫자가 바뀐다는 거 자,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일이 원장을 조회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813번 해가지고 계산기 자 준비하시고 이쪽에 코드를 잘 보시면요. 코드 쪽에 보시면 이렇게 4번으로 돼 있는 애들 있죠. 4번으로. 이네들이 뭐예요? 신용카드 안 쓴 애들이에요. 증빙 불비 애들이에요. 이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래처에 접대비 지급했다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그 금액들을 싹 더해보시면 자 한번 더해볼까요? 7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47만 원. 그렇게 하고 또 쭉 내려오셔갖고 4번 항목 여기도 있네요. 42만 원짜리. 또 내려볼게요. 여기도 200만 원짜리. 뭔가 금액이 안 맞는데요? 응? 뭔가 금액이 아까 200만 원, 이 200만 원짜리는 이거예요, 이거. 아까 금방 8월 11일자 있죠? 그거 200만 원짜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넣으시면 안 돼, 여기다가. 그렇게 하고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 200만 원짜리, 그거는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였었고, 밑에 보시면은 4번, 91만 2천 원짜리. 해가지고, 그거 다 더해보시면은 278만 2천 원이 나온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넣어봐야 되겠죠? 자, 70만 원. 47만 원. 자, 두 개 넣고요.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자, 와서 그 다음에 42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200만 원짜리는 아까 처리해서 넣으시면 안 되고 8월 11일자는 그 다음에 쭉 오셔가지고 여기 91만 2천 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만 하나도 없지. 금액이 슬쩍 안 맞네요. 딱 맞아야 되거든. 이거 금액 더하면 이렇게. 잠깐만 또 뭐가 28만 원짜리 하나가 안 맞네. 아 여기 또 있다. 9번 있죠. 9번. 28만 원짜리가 안 맞아갖고 봤더니 이게 있었네. 9번. 9번은 또 뭡니까? 자, 거래처 선물대금이라고 돼 있었던 거 9번. 이것까지 딱 더하니까 이 금액이 딱 나왔어요. 278만 2천 원. 근데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한가지게 더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작성하실 게 없고 만약에 자, 이쪽에 또 다른 것들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현물 접대비라든가 무상 제공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세금까지 합쳐진 시가로다가 입력을 직접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끝났어요. 이것만 드시고
갑지에 딱 가서 보시면은 방금 입력했던 접대비 해당 금액 지가 알아서 끌고 와요. 여기 총 초과 금액이라고 하는 거 요거 끌고 와가지고 요 금액 가지고 오시면서 그 중에서 요 신용카드 미사용됐던 거 금방 요것도 신용카드 안 썼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요 중에서 요거 빼가지고요. 요 금액 가지고 알아서 계산 다 해서 나온 금액이 뭐냐 1단계 3,600 그리고 2단계 부분에서는 요 일반 금액하고요. 일반 금액하고 3단계 금액에서는 전체 금액 즉 특권자 것까지 합쳐진 금액에서 일반 거를 딱 빼요. 일반 것까지 딱 빼주시면은 이게 바로 특권자 거 해당되는 금액 해서 이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1번, 2번, 3번 다 더한 거가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4번, 6번, 7번 더한 거가. 그 중에서 문화접 대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해줍니다. 그래서 금액 30만 원 추가로다가 해줘가지고 접대비 한도로 이 두 개 더한 금액인 4,253만 6,595원이 나왔어요. 됐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도를 요만큼 썼기 때문에 5,166만 9,850원 썼기 때문에 여기를 딱 빼주셔갖고 한도 초과됐던 금액이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조정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앞에서 200만 원 있었죠. 자, 신용카드 같은 거 안 썼던 증빙 불비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신용카드 미사용했던 거 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도 초과하는 부분 이 세 가지 913만 3,255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부분이 합계 등록에 딱 가서 보시면요. 요렇게 조정해야 되는 대상으로 나왔다 그 얘기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겠죠? 네. 자, 빨리빨리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도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바로 입력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거를 넣어주셔야 돼. 이걸 안 넣으면 안 되는 거가 뒤쪽에 이 법인 조정하는 쪽에서 이 금액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대비 중에서 증빙 불비 이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200만 원짜리 그거 같은 경우는 대표 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대표 항상 증빙 불비라든가 사적 경비 이런 것들은 다 대표 상여로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 중에서 신용카드 미사용 요 금액도 2782 더하기 넣어주셔가지고요. 이미 얘네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한도 초과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접대비 한도 초과 이 접대비 부분도 많이 어려운 서식은 아니에요.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뜻으로 한 것이고요. 아이고 항상 나갈 때는 저장 눌러주시는 게 더 좋았겠죠. 저장은 잘 돼 있습니다만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내려오셔가지고 세금과 공과 들어갈게요. 자, 세금과 공과는 자, 오셔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그 중에서 계정별 원장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500번, 600번, 700, 800번 우리는 500하고 800하고 해당되는 게 있겠죠. 600, 700은 건설업체니까요. 확인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요 회계 쪽에서 세금과 공과를 입력했던 내용들이 싹 나와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됐죠? 자, 그 중에 이 중에서 대부분이 되지요.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해도 되는 것들인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딱 째려보시면 벌써 답이 보여요. 자, 어떤 애들이냐? 첫 번째 이렇게 교통 위반 범칙금.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교통 유발 부담금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정당한 것이겠고 여기 위반을 했다. 뭐 벌금 성격인 것들 이런 것들은 밑에 하단을 보시면요. 송금을 인정을 안 해주겠대요.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송금으로 안 잡히면요. 이렇게 이익금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익으로 잡혀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애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 1번 찍어라 그 소리예요. 송금불. 자,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몇 가지가 꼭 나와요.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 자택 재산세 있죠. 요거 대표이사 거잖아요. 이건 법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보시면요. 송금 불이에요. 대표이사 이런 것들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연체료는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돼갖고 이런 연체료는 문제가 안 돼요. 연체료는 여기 아까처럼 범칙금이라든가 벌과금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가상금 이런 것들은 요 송금 불이지만 연체료는 송금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사고 벌과금 이 벌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사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가 나왔는데 대충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셔요. 벌금, 벌과금 성격인 애들, 그리고 세금,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 그리고 대표이사와 관련된 것들, 출자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자본금 증자하고 관련해가지고 등록했다고 등록세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토지 같은 거 구입했을 때 토지 취득세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어디다 분개하셔야 돼요? 토지라고 해야 돼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거죠? 토지요. 그쵸?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이 자본금도 증자할 때 들어간 등록세가 있다면 자본금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본하고 관련된 애들은 이 처분을 뭘로 하신다? 기타로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자자, 이런 주주, 출자자 이런 분들은 배당으로 처리하는 거고 대표는 상여로 처분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기타 사회 유출인 것이고요. 해서 이 정도 성격으로 보시면 돼서 세금과 공과가 나왔다 그러면 쉽게 나온 거예요. 세금과 공과 나오면.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지금 쭉 이렇게 다 모아놔봤잖아요. 이 정도 애들입니다. 교통사고, 범칙금, 과태료, 대표이사 아까 보셨잖아요. 자택 재산세 안 되고요. 벌과 과태, 사업 관련이 없대요. 과태, 지급조서 미제출 이러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본 나왔죠. 자본금 증자, 출자자 나왔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이 법인세하고 관련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법인세, 이제 지방소득세 이건 국세, 이쪽은 또 지방으로 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이것도 세금과 공과로 인정 안 돼요. 비용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자,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도 안 돼요. 가산세도. 자, 이런 식으로 가산세도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넣으셨죠? 그렇게 하고 바로 오셔서 합계 등록 눌러주시면은 여기 합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합계로. 그러면 합계로 들어가 있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넣지 마시고 낱낱이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아까 교통 위반 범칙금 이렇게 해서 금액은 7만 원 넣어주시고 얘네들은 이미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쉽습니다. 서식이 어렵지 않아요. 대표이사, 자택의 재산세 이런 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 못 해준다는 거죠. 금액은 46만 원. 대표니까요. 뭘로 간다? 소득처분을? 상여. 오케이. 좋아요. 자꾸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교통사고. 여기도. 교통사고 벌과금. 자, 요 부분도 이 88만 원. 요것도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주다 그럼 배당, 대표다 그럼 상여, 자본하고 관련됐다 그럼 기타 이렇게 처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이 끝났습니다. 됐죠? 네.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지급금 나왔습니다. 가지급금. 자, 가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대표이사라든가 뭐 종업원들 뭐 이런 사람들 어디 출장 간다고 하면 이게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하세요 하고 가지급금 줬던 거 생각나시죠? 네. 자, 그랬는데 이 직원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직원을 여기서는 사용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용인들에게 준 가지급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대표이사에게 준 가지급금 이런 가수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를 자, 어떤 용도로 다 가지고 가느냐면 뭐 출장 간다고 가지고 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양반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돈을 갖다가 빌려갔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12월 31일 날 인정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자 수익으로 다 받아내야 되거든. 이자 수익으로. 자, 왜냐면 우리가 이러한 가지급금이라는 걸 빌려주려면 우리 회사도 자금이 어디서 끌어오느냐면 은행이나 이런 데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했던 그런 돈을 가지고 사업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업에 안 쓰고 이런 대표이사나 이런 양반들한테 이걸 빌려준 거지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자를 받아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 가지급금도 쭉 오셔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쪽으로 들어오셔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순서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상 순서는 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을 해달라는 건데
잘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요. 이렇게 은행에서 몇 %짜리로 돈 빌려왔다고 하면 1번에다 쓰시면 되고요. 이런 이쪽에다가 차입했다. 뭐 하면은 이쪽에다 자료 쓰시면 돼요. 은행, 뭐 국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은행하고 관련된 얘기는 없죠. 3번으로 바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3번으로. 여기 왜 3번으로 왔는지 아시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급금, 가수금 이걸 먼저 하라고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자료가 은행에서 돈 빌렸던 어디 은행, 어디 은행, 어디 은행 해갖고 은행 몇 %짜리로 돈 빌렸다고 하면은 이런 거 쓰고 와야 돼. 앞에 거.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 없죠? 네. 그러면은 대표 이사 김재천 그랬기 때문에 직책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 대표이사 김재천 이렇게 딱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서 요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돼 있죠. 네. 써 있잖아요.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딱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갖고 오시면은 1번이 대여고요. 4번 적요가 회수거든요. 빌려준 적 있고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이렇게 불러오라고요. 그냥 이렇게 찍기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지가 알아갖고 4월 1일 날 뭐 이렇게 요거를 대여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61일 지가 알아서 이제 이런 날짜 계산은 알아서 합니다. 달이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어떤 달은 또 28일인 달도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일수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액 4천만 원 61일 해서 이렇게 이 적자가 쌓을 적자잖아요. 그래서 61일 거에 대한 이제 금액 계산 이렇게 딱딱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줘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가지급금 끝났고 이제 가수금도 이미 불러와졌잖아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 요거 이미 불러와져 있어서 우리가 뭐 할 건 없어요. 이제 두 개 다 가지급금, 가수금 불러와졌고요. 이때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당좌대출 이자와 가중평균 차익 이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당좌대출 이자가 그냥 쉬워요. 그리고 가중평균 차익금 이자라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냐 그것도 없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뭘로 나왔어요? 당좌 대출 이자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하는 대로 눌러주면 돼요. 당좌 대출 이자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중에서 김재천이라고 하는 이 양반 거, 이 양반 인명별 불러오기 이거 딱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인명별 불러오기 딱 찍어주시면은 지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 자료가 다 앞에서 넣었던 자료 있죠. 가지급금, 가수금 네. 그 자료를 다 끌고 와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해서 가지급금 적수 이런 식으로 다 끌고 오고요. 특별히 여기다가 무슨 이자율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가중평균 차익금은 그걸 넣어야 되는데 이 당좌대출 이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추만 눌러주면 끝나요. 여기까지 하셨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자 계산하러 가셔야 돼요. 이게 3번. 그래서 이자 계산은요. 상단 위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셔요. 이렇게 이자 인정이자 계산을 딱 눌러주시면은 김재천 대표이사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줬고 그 중에 일부 받았죠. 가수금 돌려받았죠.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차감적수가 보이시죠? 그래서 당자 요 대출 이자는 4.6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이 금액이 이제 4.6% 계산해서 인정이자 계산을 딱 해요. 이만큼 이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대표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요만큼을 받았어야 돼. 308만 1,369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게 받았냐 안 받았냐 대부분은 안 받죠. 그런데 이제 가보셔야 돼. 원장 조회를 하셔가지고 자,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이 901번인 거 아시죠? 모르면 찾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외웠으니까 901번 바로 찍을게요. 이렇게 찍어갖고 이자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은행으로 500 들어오고 우리은행 뭐 500 들어오고 다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12월 31일 날 김재천 이 양반한테 가지급금 이자 수익 받았다고 이거 써 있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은 밑에 김재천 그래서 이자 수익 235만 원 한쪽에다 이제 메모를 딱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235만 원 받았다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지금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데 3081, 369를 받았어야 하는데 요만큼 회사
그래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얼마 안 받았어요? 네, 73만 1,600, 369원 이거 안 받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자 수익을 더 늘려야 되죠. 이제 합계 등록 눌러가지고 가서 보시면 이자 수익을 더 늘려야 돼. 수익을 입금을 쉽게 말하자면 산입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네. 인정이자 네? 이만큼을 더 이익금으로 잡아가지고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 건데 이거 안 받았다고 여기다가 네. 이제 입금 산입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이자 그 앞에다가 뭐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편하실 대로 그냥 인정이자만 쓰면은 뭔지 잘 모르니까 앞에다 가지급금 써주셔서 73만 1,369 딱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방 이거 누구였었죠? 이게 누구 거? 대표면 뭐라고 소득 처분해야 되죠? 그쵸, 상여.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죠? 네. 네, 이렇게 가지급이라는 거 해서 쉽게 말하면 대표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은행권 같은 곳에서도 이 가지급금이 많으면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챙겨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입력하신 이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합계. 한쪽에다가 73, 한쪽에다가 100만 원. 해서 입금은 굉장히 많이 잡혔고요. 이 송금은 별로 없어요. 이 금액들이 우리가 여기서 작업하신 이 금액들이 결과적으로 어디 가면 여기죠. 법인조정, 과세표준 요쪽에 와서 보시면은 요 금방 요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아까 73 여기 10 맞죠? 해서 더해줄 거 더해주고 뺄 거 빼가지고 요 차가감 소득 금액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고 나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반영했어요. 금방 반영된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한 게 아니고 그냥 오셔서 새로 불러오기 찍으시면 그 금액 지금 반영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2차 저차 해가지고 이 소득 금액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 결손금 있으면 비과세 있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가지고 이제 과표 나오면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세율이 산출세액이 2억 원이 넘었네. 그러면은 뭐 자, 이렇게 계산해 준다는 거죠. 20%. 그래서 세금이 얼마 나왔냐면 6,400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이렇게 세액공제 받는 것들이 있으면 그 중에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 하고 안 적용되는 거 하고 해서 세액공제 해가지고 이제 과표가 딱 이제 이만큼 내야 될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산세가 있대요. 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네. 요거 회계 쪽에 보시면은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요 금액들이 있었죠. 네. 자, 요 금액들에 대해서 3건이나 되네요. 800만 원. 그래서 여기 법인 조정에 와서 보시면은 이 가산세 계산서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저장해 주셨으면 이쪽에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은 방금 800만 원에 2%죠. 이렇게 금방 있었다. 네, 여기 16만 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800만 원에 2% 증빙 불비 해가지고 가산세 계산이 이미 끝났어요. 네. 여기 보시면 미수치 해가지고 그래서 저장 한번 딱 해주셔야 돼요. 모든 서식은. 그래야 저장을 해야 요 금방 보셨던 요 자리 부분에 가산세 부분에 저장하고 왔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예, 불러오기 찍으면 불러와죠. 이렇게 가산세 불러와줘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세금을 냈어요. 언제 냈느냐? 2번 냈어요. 2번. 중간 예납이라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6월 30일까지 거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즉 2달 이후에 자, 한꺼번에 나중에 내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때 한번 중간 법인세 중간 예납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한번 냈고요. 이 사이 원장 가보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원천 납부라고 그래가지고 방금처럼 우리 이자 수익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 떼고 줘요? 세금 떼고 주잖아요. 네. 그쵸? 우리가 이자 수익 발생했다 100만 원. 그럼 우리 통장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리 세금 떼는 거 뭐라고 해요?
선납세금. 우리 회사 소득에 대해서 세금 떼는 건 선납세금이죠. 네. 자, 그거 선납세금에 대해서 음. 떼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 미리 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줘라 그 얘기인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러 가시기 위해서는 회계 쪽에 가서 136번 선납세금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쪽에 와서 자 12월 31일 찍어가지고 요 선납세금 금액 두 번 톡톡 찍어가지고 이거 일일이 더해 주셔야 되잖아. 70만 원. 지방소득세는 빼고요. 자 이렇게 70만 원. 이거 지금 한쪽에다가 법인세 중간 애납 금액이 얼마냐 와가지고 자 3,590만 원. 이거는 법인세 중간 애납인 것이고 자 나머지는 또 선납세금은 또 더해야 돼요. 70만 원 한 번. 아니지 맨 위로 올려 여기 맞구나. 70만 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지고 이쪽에도 70만 원. 자, 또 오셔가지고 이쪽에도 70만 원. 3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2만 원이죠. 그래서 42만 원. 더해보니까요. 252만 원. 이만큼이 뭐냐면은 이건 선납세금이에요. 자, 됐죠? 자, 네. 이거를 적어주셔도 좋은데 더 이제 쉽게 하시는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은 잘 보시면 원천납부 세액 요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 찍어 가지고 지금 상단 위쪽에 지금 보시면은 저 원천납부 세액 불러오고 싶었는데 여기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있죠? 이거 한번 찍으시면요. 지가 알아서 확인했을 때 불러와지고 그 금액이 얼마예요? 252만 네, 252만 원. 252만 원 해가지고 우리 원천이니까 미리 냈던 근원은 3천. 이게 바로 선납세금이잖아요. 그곳에서 떼인 세금이 252만 원이다. 이 말이거든. 네. 네, 요거에서 확인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밑에 또 보시면은 오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법인세 중간해납 있죠. 근데 이거는 네. 실무 버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먹을 수는 없어. 여기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여기는 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자 이렇게 불러오고 싶은데 금액도 반영이 안 되고 어쨌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합계전액 시산표 136번 가서 일일이 아까처럼 두 번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 그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자 오셨으면은 이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자, 중간에 예납한 세금은 35900 더하기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원천이 선납이잖아요. 252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이제 마지막 4번이에요. 분납. 분납은요. 여기 밑에 요 자리를 찍으시면요. 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0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납 금액 50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2000이 넘어버렸죠. 납부할 세금이. 네. 예, 그러면은 그때는 반반이니까요. 여기다가 자 2588만 6150원의 반절인 12943,075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하고 그냥 확인만 찍으면 끝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자, 해서 이번 거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거 하면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대손 충당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것도 몇 번 해보시면은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를 얼른 바꿔가지고 자, 잠깐만요. 해피인가요? 모의고사. 자, 이름이 예, 맞네요. 자, 해피로 바꿔주시고요. 쉬는 시간은 지금부터 5분 갖고 바로 시작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해피식품은 통조림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자, 1번 문제는 퇴직금 나왔습니다. 퇴직금.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퇴직금 나왔을 때는 확정 급여형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확정 기여형 하고 기여형. 그래서 걔는 DC, 얘는 DB 이렇게 되는데요. 자,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에는 이렇게 연금으로 해갖고 이런 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해피식품의 관리부 김민채 사원이 퇴사로 퇴직금 1,200만 원을 회사에서 50%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50% 지급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방법은 이제 연금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는 우리가 분기 어떻게 하죠?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 만약에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다가 자, 퇴직급여 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확정 기여형은 뭐라고 분기하시죠? 차변에? 퇴직. 급여. 그죠? 퇴직급여. 이렇게 분기하시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퇴직급여 부분이 자, 관리직이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넣어주셔야 되겠고 공장이면요 제조경비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한테 준 걸로 보고 끝나버리죠. 기여형은 이렇게 분기하시면 끝났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여형이 아니고 무슨 제도요? 급여형이라고 하는 급여형 제도, 즉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때는 자,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사, 즉 하나금융에다가 자,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 쪽에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이렇게 분개를 하시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개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퇴사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5월 2일자에 실제 퇴사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차변 쪽에 있던 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이제는 써먹게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대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보니까 1,200 중에 회사에서 50%, 즉 보통예금에서 50% 나갔고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50%니까 600만 원 나갔고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600만 원 이렇게 나갔겠죠. 그쵸? 네. 그래 놓고 차변에는 뭐라고 처리를 하신다? 자, 이렇게 퇴직금 줬으니까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랬는데 자, 뭔 일이 생기느냐면요. 이 사이 과정에 우리가 자, 지금도 여전히 결산하실 때 12월 31일 날짜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자, 퇴사자 발생할 걸로 보고 12월 31일 날짜에 퇴직급여 대변 쪽에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요 충당금 만들어 놓는 거 이거 기억 혹시 하세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는지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회계 쪽에 오셔가지고 합계전액 시산표를 열어서 지금 날짜는 5월 2일이잖아요. 5월 2일자에 자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혹시 만들어진 게 있나 하고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얼마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7천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결산하실 때 이런 식으로 분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미 퇴직급여는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다 또 한 번 퇴직급여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결산할 때 처리해놨던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여기다가 써서 이렇게 빼서 쓰셔야 돼. 빼서 써먹어야 되죠. 295번으로 쓰셔야 돼요. 이번 문제는 이거 쓸 줄 아나 모르나 그거 한번 보려고 나온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자, 갑시다.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자, 확정 급여형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일반 전표 오셔서 날짜는 5월달 2일자 써주시면서 대변 쪽에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때는 꼭 거래처 쓰셔야 됩니다. 하나금융 안 쓰시면 일정 감점인 거죠. 그래서 하나금융 써주시고 금액은 600 썼고요. 대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 해서 우리은행 600 써주시고 차변 쪽에는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200 쓰시면 가볍게 끝나는 문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나왔습니다. 자, 5월 10일자에 전기에 구입했던 자기 주식을 모두 처분했대요. 그리고 처분 수수료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가서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자, 어디 가느냐? 전기에 구입했던 자기 주식 해서 실제로 1000주 그리고 구입했을 때 4,000원씩 구입을 했었구만요. 4,000원씩. 그렇다고 한다면 합계잔액 시간표 잠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5월 10일자. 자, 가서 보시면은 뭐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자본 조정 쪽에 가 있습니다. 4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다 처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반대편으로 빼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 5월 10일자 대변 쪽으로 자기 주식 빼주자. 그래서 자기 주식 400만 원 빼주시는데 이때 가만 보니까요. 자, 어쩐데 3,500원씩 처분했네. 3,500원씩. 그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350만 원 자,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350만 원 이렇게 쓰고 싶어요. 차이 나는 금액이 지금 얼마? 가만 보니까 50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만 원. 자, 이렇게 쓰시면 순진한 거예요. 저 왜 순진한 거냐? 바로 항상 이 자본하고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있었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주식하고 관련되는 부분 혹시라도 지난번에 자기 주식하고 관련된 반대편 계정 과목이 있는지 와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뭔가 하나 보이시나요? 예, 처분 이익 있었죠. 그러면은 이거부터 처리해갖고 자기 주식 처분 여기다 손실 쓰기 전에 뭐 써야 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이거부터 없애주셔야 돼.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좋았는데 밑에 뭐가 보이세요 또? 수수료 5만 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수료 5만 원을 빼고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금액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4,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현금 이거 빼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차이 나는 게 5만 원이 결국 차이 나죠. 얘가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는 거죠. 요 수수료 부분은. 원래 수수료는 처분 손실이 있었으면요. 거기에서 빼주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빼주려고 그랬는데 손실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부득이하게 여기서 5만 원 빠지는 통에 5만 원 여기 손실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다고 해서 여기 이익에서 빼버릴 수가 없어. 이익에서 여기 지금 현재 요 자기 주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요건 요것대로 빼고 손실은 손실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무 1급은요. 간혹 가다가 보시면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자, 바로 가서 이런 것들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차례 풀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는 저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된다. 대변 쪽에다가 자기 주식 해서 자기 주식 1000주 곱하기 4,000원씩 구입해갖고 40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이 나갔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지금 보니까 차변 쪽에 5만 원 수수료 빼고 들어가고 345만 원 들어왔고 자기 주식 처분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있더라. 그래서 50만 원 빼서 없애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지금 하는 게 규정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이런 류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여기는 세액이 있었고 7월 4일자 자, 공급가액 850만 기재했어야 되는데 자, 기재사항 착오로다가 750으로 했대요. 그럼 기재사항 착오 같은 거 나오면 쉽죠, 문제가.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0704 자, 해서 오셔서 체크하시고 상단부 이쪽에 수정 누르시고 기재사항입니다. 그 중에 기재사항 딱 눌러서 요 중에서 지금 보시면 뭐가 바뀌었느냐? 1번이죠, 1번. 공급가액 및 세액이 바뀌었죠. 만약에 네. 작성일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작성일자 같은 경우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날짜 고치셔야 돼요. 날짜 고치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1번. 찍고 확인하셔가지고 오셔서 한 번은 지가 알아서 퉁퉁 쳐갖고 잘못된 것들은 싹싹 상계 처리 되겠죠.
퉁퉁. 네. 그리고 새로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냥 파인애플. 오셔가지고 여기 850 해서 85만 원짜리 하고 확인하시고 다시 오셔서 얘네 두 개 다 가서 발급 전송하시면 되죠. 예, 네. 그리고 특별히 문제 없어. 왜냐면은 앞전 것도 외상 매출금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가서 발급 전송은 이제 할 줄 아는 걸로 보고 저 그냥 일일 찍을게요. 네. 예. 자, 그다음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항상 가산세 문제가 하나 나오죠. 가산세. 우리가 부속 서류 중에서 이 가산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가산세 부분을 보실 때는 첫 번째 예정 누락인지, 두 번째 확정 누락인지, 세 번째 기한운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지를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시 첫 번째 뭐 나올 수 있다? 예정 누락. 그죠? 예정 누락. 그리고 두 번째 지금처럼 무슨 누락? 확정 누락. 그리고 세 번째 기한후 신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누구다? 확정이에요, 확정. 항상 요거에 확정 신고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확정 신고는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자, 맨날 어려울 것도 없대. 자, 오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작성 일자로 거래자를 입력을 하시라 그랬어요.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면서 11월 30일자로 세 건 다 11월 30일자네요. 장건의 경우는 일반. 자,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봤을 때 매출인지 매입인지 자, 어디에 가서 보시면 됩니까? 자, 두 번째 건 영세율이고 세 번째는 일반인데 옆으로 칸이 하나 더 있나요? 자, 없어요. 모두 외상이며 전자로 발급일자. 발급을 했다는 것은 다 매출 자료입니다. 매출 자료. 그래서 메인 매출 오셔서 11월 30일자 유형은 일반 세금 계산서 11번 되겠고 여기다가는 뭐 제품이 되겠죠. 제품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 부분에는 800 부가세는 80 거래처는 하나 음식 그리시고 전자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어가지고 1번 찍어주시고요. 분계는 전부 다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 찍어주시고요. 벌써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첫 번째 거 끝났고요. 두 번째 거는 또 요것도 마찬가지군요. 11월 30일자. 유형은 영세라고 돼 있어가지고 12번 갈게요. 제품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400 쓰시고 세율은 없고 거래처는 조리상사다. 조리상사 넣으시고요. 전자죠. 영세도 전자. 자, 외상 2번 갔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반이고요. 일반이고 자, 여기도 유형 11번. 어렵게 안 나와요. 이렇게 제품 나왔네요. 금액은 500. 그리고 세금은 50. 거래처는 하드 상회. 전자 그리고 외상.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하십니다. 입력을 하시면은 지금 얘네들 거를 내용을 보시면 누락이에요. 누락. 자, 확정 시 누락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이다. 거래 자료 입력을 하시고 가산세 반영하시고요. 자, 수정 신고 하려고 한대요. 수정 신고도 자, 한 번 하나 보죠. 그냥 1차 신고 보죠. 아무 말 없으면. 그러면서 수정 신고는 2월 24일 날 신고 납부한다. 자, 미납일수 30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셔서 신고서에 가보시면은 지가 알아서 이제 반영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찍으시면은 방금 이제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건데 여기를 수정신고로 찍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미 정기신고는 한 번 했고 수정신고를 눌러주셔서 자, 수정신고를 눌러주셔서 수정 차시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1차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1차 찍고 불러오셔요. 자, 불러오셔서 보시면은 요 내용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기존에 신고했던 거고 이거는 이번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죠. 그러면은 이쪽에 오셔가지고 새로 불러오기를 찍으셔야 되죠.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들이 따박따박 들어가요. 됐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영세도 한 건 넣었고요. 여기는 11번이 두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 800짜리하고 500짜리하고 이렇게 두 건이 들어가가지고 추가됐네. 1300이. 오케이,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산세 계산하시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때 누락된 부분은 지 날짜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쪽에 수정만 눌러서 차씨 이제 차수를 딱 넣어주시고 불러오게 하시면은 잘 반영이 되더라. 라는 것이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가산세 계산하는 이 부분을 이제 찍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찍어 가지고 제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될 게 잘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작성 일자와 발급 일자를 잘 첫 번째 보셔요. 그래서 원래는 작성 일자 이 날짜에 발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요. 늦어도 다음 달 10일이니까요. 12월 10일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12월 8일이니까 얘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2월 10일까지 됐죠? 네. 네. 그런데 다음 거는 하루가 늦었죠? 네. 그래서 얘는 가산세 물어야 돼, 얘는 지금 가산세 물어야 돼갖고 첫 네. 번째 항상 보셔야 될 게 요 지연이요, 지연 발급한 게 있냐. 그래서 지연 발급은 1%예요, 가산세가. 만약에 미발급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2%거든요. 아예 그냥 발급 자체를 안 했어 그럼 2%인데 지금은 지연 발급이기 때문에 1%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산세가 나오는데 자, 지연 발급 이거부터 일단 찾으셔야 돼. 지연 발급은 1%다. 그래서 항상 이 공급했던 가액 있죠. 공급가 네. 500만 원의 1%라 세금이 5만 원 나왔어요. 첫 번째 이거부터 계산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산세는 항상 신고가 먼저 와요. 그리고 납부가 다음에 오는 것이거든요. 이 순서가 딱 있어. 이렇게 지연 발급 그리고 신고 납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신고 불성실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자 그게 과표예요. 근데 오늘 거는 다 보시면 뭐밖에 없어요. 오늘 거는 다 얘네들 보시면 매출 자료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8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4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여기 영세 있죠, 영세. 자, 영세 부분까지 넣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세 부분. 안 돼요. 자, 다 더해 보세요. 다 더해 보시면 얼마 나와요? 해가지고 여기서는 영세 거는 빼고 요 자료 중에서는 자 세금 계산서 신고 불성실 부분에서는 요 영세 부분 자료는 뺍니다. 그래서 11번이었던 거 800만 원짜리 요 부분 80만 원 하고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원래 빼야 되는데 매입세액은 없고 그래서 80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요 부분만 해당이 되잖아요. 네. 이건 0%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해서 여기가 130만 원이 그래서 과표가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가 세율이고 자, 이때 조심하실 게 있는데 이때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요 감면율이 있어요. 감면율이 있어가지고 지금 10%딱 계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잘 보시면 이 수정 신고라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 누가 해당이 되는 거냐면요. 얘네들은 일단 신고라는 걸 했어. 신고라는 걸 한 거고요. 밑에 있는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자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한 후니까 이건 안 했어. 이건 했고 이건 안 했어요. 비록 일부 몇 개 빼먹어서 신고한 거잖아요. 예정 누락이라든가 확정 누락. 얘네들은 예정 누락, 확정 누락은 요 위쪽 수정 신고 요 부분에 감면율을 따라가시는 거고요. 얘네 두 개는. 그리고 밑에 거는 기한 후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산세 계산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예정 때 누락한 거. 두 번째, 확정 때 누락한 거. 세 번째, 기한 후 신고.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네. 그랬는데 그 중에 예정 누락이랑 확정 누락은 말 그대로 누락을 한 거니까 신고를 1번 했죠. 1번. 그러니까 신고를 한 번 했죠. 네. 근데 기한 후는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안 했어. 그러니까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같은 경우는 자 1개월 이내에 신고했다고 해도 몇 %밖에 감면을 안 해줘요? 50%. 그치 50%.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20% 이것밖에 안 해주잖아요. 기한 후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확정 이거는 자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몇 %?
90%예요, 90%.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3개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자, 요 앞에 요 부분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쭉 올라와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90% 감면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수정신고가 지금 2월 24일 날 이렇게 들어갔대요. 원래 이익이 확정이면 1월 25일 날 신고했어야 되죠.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2월 24일 날이니까 딱 하루 남겨놓은. 그죠? 여기 보시면 2월 25일 되면 한 달 될 뻔했잖아요. 네. 근데 24일이니까는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90% 감면 받은 거예요. 음. 그쵸?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계산기 눌러갖고 130만 원 거기다 곱하기 지금 현재 지금 90%를 딱 찍어 주시면은 어디 갔니? 예. 계산 잘못했죠. 일단 10% 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90%니까 이렇게 11만 7천 원 나온 거죠. 이 감면율이.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제가 여기 너무나 1 마이너스 90%.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을까요? 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해를 제가 계산을 빨리 이제 돕는다고 아까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냥 11만 7천 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걸로 그냥 이해하셔도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신고라도 만약에 자 돈이 없으면요 신고만이라도 제때 해놓으시면은 이 가산세 안 물어도 되고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지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요. 130만 원에서 만분의 2.5가 납부지연 가산세 유리지요. 그리고 미납일수는 30일이라고 아까 알려줬죠. 네. 네. 그 다음에 영세율 과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400만 원짜리 공급가액 부분에다가 0.5예요. 영세율 이거 신고 불성실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90% 감면 위에 거 따라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원 나왔는데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셔가지고 자, 쭉 보시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이 칸에다가 자, 넣으셔야 돼. 금액이 아까 얼마였습니까요? 금액 한번 봐야 되겠네. 금액이 500만 원? 맞냐 어쩌냐 한번 보자. 네, 500만 원. 맨 밑에 거 이거 500만 원 써주시고요. 그 중에서 1% 계산해갖고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쭉 오셔서 신고불성실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아래쪽으로 오셔서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요 과소예요. 과소. 이미 한 번 신고했고 몇 개 누락된 거기 때문에 과소 일반으로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또 아예 신고 자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무신고거든요. 지금은 과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금방 여기 80하고 50만 원 더해갖고 130만 원 과표 넣어주시겠고 세금은 시간 관계상 아까 여기 있는 거 그냥 보고 늦게 13,000원 계산해서 저렇게 90% 감면이 있어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은 회색이 아니어서 여기다가 130만 원 넣고 날짜는요 당초 신고일은 2022년도 1월달 25일날 그리고 2022년도 2월달 24일날 찍으면 지가 알아서 30일 계산 딱 나와버려요. 확인 눌러주시면서 그 중에서 9,750원 나왔지만 방금 계산 잘 됐고 똑같이 계산 잘 나와야 맞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 부분 있죠. 영세율 400만큼 넣어주시고 2만 원 나왔지만 그 중에 90%를 감면받다 보니까 2,000원 해서 요거 중요해요. 이거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감면율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서 작성 끝났고요. 자, 결산 가볼게요. 자, 결산에서는 지금 두 종류가 나왔네요. 두 종류. 자, 한 종류는 시설자금이고 하나는 운전자금이어가지고 자, 차입금 현황을 보니까 5천만 원짜리 6%
만기 날짜 12월 26일, 최종 이자 지급이 12월 26일까지 지급이 됐으니까 지금 27일자, 예? 28, 29, 30, 31일 4일 거 이거 계산해야 되겠구만. 4일. 네. 자, 26일까지 계산됐으니까 27, 28, 29, 30, 31일. 5일이다. 계산 잘못할 뻔했어요. 5일이에요. 27, 28, 29, 30, 31일 5일 거 계산해 주셔야 되고 여기는 또 21일이니까요.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일 해가지고 10일인가요? 10일? 해서 얘네들 두 개 자 날짜 계산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시게요. 여기도 쭉 오셔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자 분계는 12월 31일 날짜가 서로 틀려요. 이자 비용을 잡으셔야 되겠고 비록 주지를 못해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5천만 원짜리 곱하기 6% 계산 때려 가지고 그 중에서도 365로 일단 나누어서 그 중에 5일치 계산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거는 8천만 원짜리고요. 그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하루분 365일 거에다가 11분 해서 계산 두드리면은 금방 금액은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할 게 되게 많아갖고 이거 시간 내에 진짜 이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시간 안에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5일 해서 보시면요. 금액이 하나가 41,095 그대로 써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하나 또 8천만 원짜리 6% 나누기 365 곱하기 10일 거 해서 131,506 131,506 됐지요? 네. 자 가서 분계는 일단 생략할게 이렇게 그냥 가서 넣어주시는 거 일반 전표에다가 네. 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 분계 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관리 이 부분도 얼른 오셔가지고 인사관리 쪽으로 오셔서 사업소득 소득자 입력을 먼저 해달래요. 가수네요. 또 가수 백지연이 회사 창립기념일에 공연하였고 공연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소득자 입력 자, 들어오셔서 코드 번호 1001 소득자 백지연 주민번호 760905 4개인가요? 네, 그 다음에 코드 부분에서는 가수 부분이어가지고 가수 여기 있다. 금방 찾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소랑 있으니까 주소 넣어야 되겠죠? 생략할게요. 주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 보시고 클릭하고 X 표시 눌러서 다시금 밑에 사업소득 자료 입력 들어오신 다음에 현재로서는 몇 월 달인가 8월달 그래서 8월달 오케이 8월달 넣으시고 엔터 톡톡 찍어서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귀속은 2021년도 08 해서 한두 개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 네. 총액은 820이고 사업소득의 경우는 세율이 3%잖아요. 그래서 3% 계산해서 24만 6천 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더 할 것도 없었어요. 영수일자랑 잘 들어갔고 끝났네.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퇴직소득 자료도 넣어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퇴사일자가 전제주 8월 30일 날 퇴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내용이 좀 있어갖고 해봐야 되겠네요. 자, 사원 등록 쪽으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맨 밑에 퇴사 날짜부터 쓰셔야지 되죠. 2021년도 8월 31일자. 앞으로 2월 부분은 부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부로 했어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 쭉 오셔서 퇴사 소득자료 입력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다. 8월달 눌러주시면서 자 코드 전제주 퇴직으로 처리하시고
아무런 문구가 없으면 자발퇴직, 자발적 퇴사. 오케이. 잘 찾아서 넣어주시겠고, 여기서는 퇴직급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퇴직급여 칸에다가 현재 퇴직금 지급 금액이 1,520만 원이래요. 그러면 1,520만 원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 전체 금액을. 그러면은 퇴직금을 넣는 순간 밑에 퇴직소득세가 다 계산이 돼서 나와버려요. 이렇게. 그 계산 공식은 여기에 써 있었고요. 퇴직세 계산 공식이.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요 퇴직금 중에 520만 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노사 합의의 취업 규칙에 의하지 않고 뭐 추가로 지금 뭐 지급받은 금액이다. 만약에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손을 봐주셔야 될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 연금 만약에 퇴직 아까처럼 은행이나 이런 곳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시불로 다 안 주고 자, 일부 그쪽에 가서 만약에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다가 다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자료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쓸 게 없어. 여기 보시면 뭐 520만 원 이 퇴직급여 지급 이 종업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를 더 주든지 상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금액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특별히 손댈 게 하나도 없네 이거. 이 괜히 또 520 엉뚱한 데다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연금으로 나중에 추후에 받아간다 그러면 어디 은행 해서 이런 거 다 자료 넣으시고 여기다 금액 얼마 퇴직급이 얼마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는데 없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 요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작성하셔야 되죠? 자, 오셔가지고 가서 보시면 이렇게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여기 오셔가지고 8월달 거 08 8월달 거를 8월 31일 날 지급을 했군요. 그럼 8월달에 딱 찍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퇴직소득 오셔서 보시면은 자료가 입력되고 끝났어요. 됐죠? 어려운 거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등록 부분은 수당 등록 부분이 여기 나왔네요. 우리 평소에 수당 등록은 제일 자신 있는 거잖아요. 급여 자료 쪽에 오셔가지고 상단에 수당 공제 등록 오셔서 차량 지원금. 자, 이때 내용을 보시면은 부부 공동명입니다. 이거 부부 공동명이 된다 안 된다?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부부 공동명이 된다. 만약에 부자 공동명의는 안 돼요. 부부만 안 돼. 된다. 부부는 동심 네. 일체로 부부 동심 일체 맞나?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자, 별도로 관련 비용을 안 받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비과세네. 네. 비과세 찍어주시면 되겠군요. 그 다음입니다. 밑에 오셔서 문화생활비 이런 것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다 과세지요. 그 다음에 건강지원 자, 이런 것도 줘요. 이 회사 참 좋네. 해서 요것도 과세네. 그리고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함으로써 해서 1인당 10만 원 그쵸? 2명까지 지급한다. 이거 비과세 맞아요. 해서 육아수당으로 체크하시면은 자,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당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사람 누구 넣으란 말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넣으면 끝인데요. 몇 월달 자료 넣으란 말도 없어서 수당 등록만 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네. 자, 이걸로 끝났어. 좀 뭔가 이상해. 자, 누구 직원 명단 한번 보여주면서 넣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넣으라 그래가지고 끝났습니다.